재회를 하려면 이별 후 최소 2달은 넘기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한다. 연자TV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별 후 첫 어필 시기가 재회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2달만 지나도 상대가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재회 가능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말에 나는 시간이 이미 너무 오래 지났는데 그럼 재회 가능성이 없는 건가?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 아마 계셨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회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별 후 첫 어필 시기가 왜 중요한지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별 후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재회 가능성이 있는 이유,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유리한 경우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집중을 해주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선폭풍, 후폭풍 이런 말들 때문에 진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폭풍, 폭풍이 아니라 미련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자라고 선폭풍 오는 거 없고 남자라고 후폭풍 오는 거 없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그냥 미련 남을 사람은 남고 미련 안 남을 사람은 안 남는 거예요. 선폭풍, 폭풍 그런 거 없어요. 이별 후 재회가 가능한 이유는 이별 직후에는 미련이 없던 사람에게도 우리가 미련을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회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미련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재회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연애가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호기심이 다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연애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이때 연애를 안정적으로 지속을 시키는 힘은 서로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다른 쪽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권태기나 이별이 발생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의지를 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잘해주는 거는 좀 지치는 일이에요. 보통 연애 중이라고 하면 둘 다 의지를 안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내가 의지를 안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의지를 하거든요. 그럼 이 주고받는 관계가 공평하지 않아지고 그럼 이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잘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지쳤으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의지를 하던 사람은 이 변화를 진짜 귀신같이 눈치를 채요. 그리고 서운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연애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옆에 있는 건 서운하다고 하면 더더구나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지의 균형이 안 맞은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는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어필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판단을 잘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재회가 되시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여태까지는 여러분의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이제 와서라도 저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내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상대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판단을 바꾸겠죠, 상대가? 다만 연애는 타이밍이잖아요. 재회도 타이밍이에요. 내가 너무 정보를 뒤늦게 주면은 상대분은 이 정보를 그냥 무시하게 돼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타이밍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감정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나한테 악감정이라도 남아있는 시기가 그나마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되고 나에 대한 감정은 그게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강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감정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아느냐. 감정의 세기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정만큼 움직이거든요. 평소에는 조곤조곤 말하던 사람도 감정에 북받치면은 큰 소리로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감정은 이 사람의 행동 범위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에 대한 행동 범위가 큰 사람일수록 흔들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자고 하면 볼 것 같은 그런 시기는 이별하고 일주일 이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내가 왜?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돼요. 이별했어도 우리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보자? 이러자고 이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어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 범위가 아직은 클 때, 그때 나랑 이별하기로 한 너의 잘못된 판단을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재회가 가능하다면 왜 그럴까요? 우선 시간이 지났다면 지나기 전보다 상대분이 나에 대한 감정이 점점 떨어지는 건 맞아요.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옛말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남아있는 게 훨씬 낫고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감정이 되게 천천히 식는 사람이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2달이 되면 정말 정확히 딱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무관심의 영역에 빨리 진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의 영역까지 몇 년 걸리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2달은 넘기지 마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 한편으로 상대가 이미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고 해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쓸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의외로 쉽게 재회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재회가 유리한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0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근까지 부정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대화를 했던 경우. 두 번째, 상대와 친구나 파트너 관계로 남은 경우. 세 번째, 상대를 나오게 만들 용건이 있거나 만날 기회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상대의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상대가 내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상대에게 새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랑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헤어지게 될 경우. 일곱 번째, 상대가 마음은 아직 나한테 있지만 단순히 현실 때문에 이별을 한 경우. 여덟 번째, 상대가 나한테 남은 원망이 심해서 내가 그 감정을 역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아홉 번째, 내가 상대의 핵심 소구점을 틀어쥐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열 번째, 상대가 다른 사람을 빠른 시일 안에 찾을 확률이 거의 없고 상대가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편이며 상대의 가족들은 내 편일 때.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있죠. 혹시 해당 사항 있으셨나요? 이 중에는 해당이 없으셨다고 해도 제외가 가능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외 가능성 진단은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해당 사항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결과를 제외로 이끌어 갈 건지 전체 시나리오랑 세부 전략이랑 잡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부터가. 그리고 제외 가능성은 저희도 사람이라 안 될 만한 사례는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려요. 안 될 사례를 붙잡고 있는 게 내담자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도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거 계속 하셔야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 쪽에 진단지 제출 기능 이용을 해주시면 제외 가능성 진단 항목에 맞게 저희한테 상황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찬찬히 의논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별하고 이제 오래된 상황이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간단한 꿀팁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연애 자격 채널에는 재회 관련된 무료 강의가 진짜 엄청 많아요.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좀 내가 해당 사항이 있겠다 싶은 주제의 영상들은 일단 모두 시청을 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좀 하나씩 감이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애는 유혹이고 유혹은 매력이잖아요. 영상 중에 스타일링에 대한 영상이 남자 편, 여자 편 다 있어요. 또 재회를 위한 프사, 이거에 대한 콘텐츠도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진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서 스스로 상황이 분석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막 쓰시면서 많이 울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답변을 해봐야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진단지에 있는 내용들이. 나 스스로도 생각 정리 겸 한번 적어보시면 좋고, 진단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들었던 질문들이 난 정말 각성의 계기가 됐고 이거 덕분에 나는 제외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우선 진단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서 오늘 들으신 거 바탕으로 한 번 더 마음속에서 상황 좀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분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